네, 금요일 오늘 오전 어김없이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를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그 결과입니다. 개요부터 듣고 바로 대통령 지지율 알아보죠.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33호 9월 첫 주입니다. 네. 2일부터 4일 3일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제 공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원 조사입니다. 네. 예, 한 1,002명 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갖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자체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예. 요 좋습니다. 조사 결과 네.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자, 다른 여론조사 추이는 조금씩 이제 오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한국갤럽은 어떻습니까? 재미있게도 올랐습니다. 예. 재미있게도 올랐다. 63%가 됐는데요. 예. 예, 그래서 다시 또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예. 긍정 부정이. 맞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이제 59에서 63이 됐으니 예. 그렇으니까 4%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점이 이내죠. 올랐다고 하기 어려운데 바닥을 찍었을 때가 56, 2주 전입니다. 네. 그때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제 7% 포인트 올랐다. 5점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59에서 딱 봤을 때 예. 이게 59에서 60대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꺾여서 내려가느냐 이게 뭐 분수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보니까 4% 포인트 올라갔다. 올랐습니다. 63이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 긍정률은 올랐다. 올랐다. 예, 물론 그러면 이제 부정률이 빠지는 건데 예. 35를 고점으로 찍고 내려왔죠. 30 내려와서 30, 28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네. 사실 근데 63이었을 때 그 직전은 한 요 정도였거든요. 7월 한 초중순이었는데 네. 이때 보시면은 부정률은 23이었죠. 그러면 요거는 부정률은 아직은 살짝 높은 건데 더 빠지게 되느냐 부정률이 올라가느냐 요거는 이제 추후에 보셔야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건 대통령 긍정률은 60%대 초중반으로 다시 회복했다. 네. 요거는 정확하게 보시고요. 회복했다. 예. 여기에서 대비해야 되니까 살짝 정당 지도 보겠습니다. 아, 정당 지지도도 예, 함께. 그것만 먼저 살짝 예, 짚고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살짝 올랐죠. 5점 이내에서. 예. 뭐 단기적으로 따져가지고는 그러면 올랐다라고 한 건 2주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긍정률은 44, 41입니다. 요거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예, 대통령 긍정률은 살짝 올랐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살짝 내려갔다. 물론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주 계속 봤을 때 8월 내내 그리고 이제 9월 첫 주를 봤을 때에 41에서 44 이렇게 찍었으니까 네. 이게 빠진 건 아니에요. 빠진 건 아니다. 40%대를 유지했다. 이게 만약에 30%대로 쭉 빠진다 그러면 빠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빠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봐야겠네요. 있습니다. 3% 포인트. 예. 다만 대통령 긍정률이 꺾여서 이제 V자를 그리면서 네. 바닥을 치고 탄력 있게 탁 튀어 오른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러면 여당의 민주당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요거는 조금 좀 면밀히 살펴볼 면밀히 필요는 있습니다. 당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아, 그럴 그래요? 때에 국민의힘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 채로 22, 25, 23, 24 이렇게 20% 초반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은 긁어지지가 않네요. 4% 아직 한 자릿수로 비슷하네요. 여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게 좀 변하려면 뭐라고 할까요? 뭐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보시면서 대통령 긍부정 이유 한번 보시고 갈까요? 네, 한번 보고 가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제가 출석 체크 다시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미애님은 오이하우스에서 보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박명춘님은 당근이 부족해서 마트 좀 갔다 왔는데 오늘 온도는 정말 가을이네요. 오늘부터 가을이구나 느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낮이 되면 또 여름이구나 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손희자님은 논산 계룡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바프리님은 오늘 휴일이라 집에서 여유롭게 사과 먹으면서 라떼 한잔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오선아님은 좋은 아침입니다. 안산은 햇볕은 쨍쨍한데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네요. 오늘도 박정호 앵커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현님은 직장에서 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중간 추석 체크 해 봤고요. 추석 체크는 계속됩니다. 댓글 남기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죠. 예. 이 긍정 부정 평가 이후 주관식입니다. 예. 긍정 평가하신 분들이 이제 629명 이렇게 나와 있죠. 629명. 그래서 이제 63으로 카운트 됐습니다. 네. 63%. 여기서 보시면 외교가 3%포인트 빠졌다고는 하지만 1등입니다. 18%. 아, 역시 외교. 예. 그리고 경제 민생이 13%. 음. 전반적으로 잘한다. 뭐 이런 것들 태도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은 기본적인 어떤 뭡니까?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이렇게 보신다면 네. 여기 보면 소통이 3%포인트 좋아졌습니다. 소통을 그러면 기존에는 4였다가 지금 네. 7이 된 건데요. 7이 됐다. 소통. 여기 외교에서 빠진 게 소통으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외교 성과를 가지고 또 소통을 잘하니까 소통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강릉 그 가뭄 현장 네. 가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래서 소통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저러한 의미에서 외교 민생이 가장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소통이 올라와줬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하시는 281명 중에서는 네. 지금 경제 민생이 8%포인트 올라와 있어요. 예. 부정에서. 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이었다가 15가 된 건데요. 요거 한번 살짝 보시면서 외교가 지금 11위이지 않습니까? 네. 외교가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이게 1위였었다는 거죠. 1위. 그런데 외교가 1위였는데 경제 민생이 확 올라온 거는 외교로는 더 이상 비판할 것들이 그러니까 부정평가할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걸 어떤 방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경제 민생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민생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출범한 지 2달 좀 넘어서 이제 석 달인데 석 달 된 정부에게 이제 모든 게 다 지금 해결되기가 어려운 속도감이 아주 빠르더라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도 있고 국고 낭비 추경 뭐 재정 확대 이런 것들이 네.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 운용에 대해서 지금 뭐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건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지하는 사람들 이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답변한 사람들 숫자가 다르죠? 숫자 예, 자체가 다르죠? 숫자 다릅니다. 예, 긍정 평가하신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629명. 그렇죠. 그걸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춘님이 박종호 앵커님 오마이뉴스 제작진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명춘님.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식당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오늘 장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은숙님 항상 전주에서 식사 준비하며 보고 있습니다. 박종호 앵커님 화이팅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 수행평가, 직무 수행평가를 받고 당장 지지도도 받는데 취임 이제 100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취임 100일 관련한 수행평가 이것도 지금 조사가 됐더라고요. 예. 취임 100일 무렵에 네. 다른 대통령과의 비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보시면은 63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네. 그런데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의 한 3배 배수로 따지면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따지면 2배가 넘고요. 야, 이 비교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이렇게 딱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하면 한 10%포인트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들은 대부분 조금 취임 100일 무렵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78이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83으로 기록이었죠. 네. 이때 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정책을 펼쳤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IMF를 딛고 일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62였는데 굉장히 국난 극복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네. 그때와 비슷할 정도의 63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난 극복을 하는 대통령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난 극복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어떤 수치가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네. 국난 극복의 아이콘 김대중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국난 묘한 극복의 아이콘. 묘한 예. 그런 어떤 이 싱크율이 좋죠. 싱크율이 좋다. 예,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보수 성향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 되게 초반에 힘들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다들 아시다시피 소고기 예, 그때 이제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인사 난맥상 있었는데 53이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53 뭐 선방했죠 절반 네. 정도.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면 28입니다. 이 28 재미있죠. 이게 무슨 28이냐 이게. 네. 무슨 이게 28입니까? 만 5세 입학 28입니다. 아, 그 무렵에 8월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게 8월. 그렇네요. 이게 그 24까지 당시에, 빠집니다. 예, 논란이 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그 해, 네. 출범한 그 해에 24를 두 번 찍는데요. 음. 24를 두 번이나 찍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만 5세 입학. 만 5세 입학. 두 번째가 예. 바로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림. 요 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4를 두 번 찍은 그런 진귀한 기록이 네. 있습니다. 진기한 기록이. 예,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수치 자체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낮았습니다. 예. 그래요.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교가 된다. 윤석열 때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예. 지지가 높다. 예. 바이든. 그래서 이재명 예.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 바람은 그야말로 국난 극복 수준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눈에 띄는 부분이고 국난 극복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정당 지지도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장동혁 호가 출항을 했는데 출항을 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재명 정권 무찌르겠다. 뭐 이런 식의 전쟁 선포를 하면서 출항을 했어요. 이게 국민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어떤 판단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정도라면 제1야당인 그 국민의힘 힘을 모아서 또 아주 힘을 모아서 네. 정부를 지지해 줘야 돼요. 정부를 지지해 줘야 된다. 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야당도 그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음.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진보 보수가 어디 있나요? 이게 국익을 위해서 막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준비를 하고 그렇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좀 나서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를 해줘야죠.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다 같이 거기다 부어 넣어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한테 조언을 한다면 네. 아니 국회 내에서야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니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다거나 그걸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지금 출범한 지 뭐 몇 달 되지 않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국민 정서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극복을 하는 그런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전면전 선포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통령이 협조하겠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겠다. 이게 얼마나 통 큰 정치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도 지도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20% 초중반을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즉 2022년에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해에 오차범위 이내로 따라 붙어버립니다. 그랬죠. 이건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률이 이렇게 28 윤석열 대통령처럼 네. 이렇게 빠지면은 그러면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63입니다. 취임 100일 무렵 63으로 지금 갤럽이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곳은 오히려 국민 야당이다. 야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20% 초반 또 뭐 지금 20% 깨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극복하고 30%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죠. 이제 특검의 협조를 또 제대로 안 하는 모습 이런 건 어떻습니까? 특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특검 조사나 어떤 강제 압수수색을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악재로 잘못된 모습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읍참마속, 읍참마속. 그렇죠? 꼬리 자르기 이걸 잘해야 돼요. 정치권에서는 네.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잘 잘라야 돼요. 이렇게 탁탁탁탁 잘 잘라야 돼요. 예. 이게 잘 못 자르면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허리가 잘려요. 머리가 잘려요. 그러다가 머리가 잘릴 수도 있고 이게 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읍참마속을 해야 될 때 요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 저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가 왜들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왜들 저러실까? 네,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그냥 한 몸이니까 다 같이 죽는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예. 완바디니까 완바디니까. 예, 몸통이 하나다. 그러니까 깃털을 뽑고 몸통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면. 예, 근데 다 몸통이다. 이래 버리면 예. 이거면 그러면 다 같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민분들은 그 언론에 보고 또 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극명한 어떤 대비 네.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좋아할까? 좋아할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를 한번 보시면 예. 자, 이거 준비하시는 동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목포에서 윤우미님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네, 오마이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님도 목포. 인사해 주셨고 해님 지지합니다라고 하고 계시고 카라카라님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박종희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카라카라님. 최송호님은 박종호 앵커님 찐팬입니다. 인천 송도 오실 일 있으시면 보리밥 드시러 오세요. 아, 보리밥. 가고 싶네요. 가고 싶네요. 예. 가고 싶습니다. 아유 송도의 고맙습니다. 기억해야겠네요. 송도의 보리밥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보죠. 예. 이게 뭡니까? 어떤 아니, 겁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 예. 정당별 호감도입니다. 정당별 호감도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당 아까 41라운 더불어민주당만 물어봤을 때 네. 여러 정당 중에 하나 지지하는 정당 뽑아라 이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만 물어보면 절반이 호감이 간대요. 50%입니다. 자, 여기서 대비됐던 조국혁신당이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국민의힘 정당 지도가 24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1이에요. 국민의힘만 물어봐서 호감이 가느냐고 했더니 2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오차범위 내에서 진보당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개혁신당 10이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아까 4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가. 아하. 근데 30이에요. 호감도는. 자, 이런 걸 보면서 분명한 건 의석수 순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지도에서도 물론 더불어민주당한테 큰 차이로 밀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뭡니까? 지지도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고 치고요. 네. 자,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더 높다고 한다면 과연 제1야당으로서 국민한테 이 호감을 받는 비율은 지금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봐야죠. 약하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조국혁신당이 잠재력이 있다. 아직 지지도는 약하지만 호감도는 30이니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도도 1등 높고 네. 그다음에 호감도가 50%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다른 정당하고 지금 격차를 꽤 내면서 그렇네요. 그러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호감을 받고 있다. 많은 국민분들이 더불어민주당한테 기대를 걸고 주목하고 있다.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호감이 50%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이 50이라는 거가 딱 물어봤을 때 당별로 물어봤을 때 2명 중에 1명은 호감이 간다라고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수치입니다. 놀라운 수치다. 네, 국민의힘은 이 호감도를 딱 봤을 때 10명 중에 8명은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호감이 가지 않거나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신경 안 쓰는 그런 차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더 지지율을 더 깎아먹는 행태고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지율에? 저는 그러니까 당내에 좀 뭐랄까 강경한 발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또 강성 메시지 내는 게 아니야 예,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대중적 지지, 많은 국민분들한테는 그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약간 초선은 뭐 앉아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예,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디 가면은 자기가 막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저 앉아 있어라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나는 뭐 계속 찬밥이라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열패감을 자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초선이라고 해서 그게 뭐 재선 3선에 비해서 뭐가 나쁜 아, 그런 게 없어요. 아닌데 그 뭐 약하고 뭐 예. 뭐가 좀 모자라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지역구에 가가지고 조금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지위가 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앉아 있어 막 이렇게 하실 건가라는 이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저 국회의원은 저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하신다라는 거는 그러면 국회 지역구에서 대표들인데 예 한산 우리 일반인들한테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와 그럼 더 김봉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야. 예. 제가 그래서 하면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할까 봐.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놀랄만한 일이고요. 국민들도 다 이제 경악을 했고 사실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회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발언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요.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 낮춰야죠. 선배는 있어요. 음. 하지만 후배는 없습니다. 아. 선배 동료 그러니까 다 동료고 이제 선배 선수가 있는 선배들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좀 높이는 건 있는데 후배 뭐 초선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초선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 있는 초선들 43명이죠. 43명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초선 70명 이게 함께 이 윤리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초선들 이거는 글쎄요. 바로 나경원 의원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게 옳은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또 안 보이고 있다. 이제 자정적이 안 보이다. 이런 박은정 느낌. 의원이 카메라에 잡혔더라고요. 네. 박은정 굉장히 강하게 사과를 요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나박대전이 되는구나. 나박대전, 예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추나대전이 아니고 나박대전으로 간다. 요거를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주요한 네. 그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다선 의원들이 그와 같이 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게 추이 분석인데요. 호감도에 대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호감도가 40 정도는 돼야 네. 큰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50 나왔잖아요. 이번 조사에서. 네. 요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괜찮구나.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안주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바로 요게 40을 넘어서는구나. 50까지 갔구나. 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보시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총선에서 이렇게 이거 좀 키우겠습니다. 네. 총선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그다음에 대선 갔으면 이렇게 25, 21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호감도가. 네. 호감도가. 이렇게 되면 뭐 지금 대선 치르면 3등이네요. 그렇네요. 이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다선 의원분들이 좀 평상시에 말씀을 조금 좀 청년 감수성에 맞추거나 네. 서민 감수성에 좀 맞춰주셔야지. 그렇게 막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하는 그런 식의 약간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 이 호감도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호감도 싸움인데 예. 그렇게 정당 지지도도 있지만은 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금 고발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 이걸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전현희
최고위원 또 김동아 의원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그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 이것도 참 의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이것 조사를 좀 해 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내란도 마찬가지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공세를 편다. 대통령 향해서 공세, 정권 향해서 공세를 편다. 이게 국민들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저 정치 테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정말 이런 상상은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저 테러가 먹혀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는 이제 당 대표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아. 몸에 이제 상처를 뭐 입어서 예, 예. 아니 그러면 트럼프하고 누가 협상을 하냐 이거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네. 역사의 가정인데 역사의 가정. 가정인데 그러면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유 큰일 나는 거죠. 네. 경제도 어려운데 관세 협상도 뭐 어렵고 트럼프가 뭐 갖고 놀 정도로 뭐 좌지우지 해버리고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지금은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경제가 또 유지되고 네. 앞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이런 음.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이건 MBS입니다. 9월 1일부터 3일 조사를 했고요. 역시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엠베렘 퍼블릭 케이스터리스 코리아리스 한국리서치의 자체 조사이고요. 이 조사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저 정책 부문별 긍정평가. 네.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나왔어요.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 크게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게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 시절에 최대 37, 마지막에 26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 첫 조사에서 50입니다. 50. 그러니까 뭐 2배 가까이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위기 대응 등 대북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적이 없는 수치가 이재명 정부 첫 조사에서 52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53, 24가 53 됐습니다. 네. 이 수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외교 정책 34까지 빠지던 걸 62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 정책. 아니 복지 정책이야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아주 크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평가를 한번 보시죠. 33에서 66이 됐습니다. 2배 더블.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국민분들이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워서 우리 진영 대통령이면 다 좋고 뭐 남의 진영 대통령이면 다 싫고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바로 방금 말씀 주셨던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 중에서 몇 가지 잡아서 지금은 외교다. 네. 그러면 외교 현장에서 힘내시라고 음료수 갖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잘하고 있다라는 정치권이 평가가 힘을 나오니까. 모아서. 예.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다 응원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마치 발목 잡기 하고 딴지 거는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비판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고 있고 아주 그냥 트럼프 예. 대통령하고 잘 지내고 네. 화기애애하고 좀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비난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 뒤에 님이라고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이게 각하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님을 붙이는 건데 네. 보통 보시면은 군이나 행정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님이라고 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아주
아주 높은 존칭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띄워준 거죠. 띄워주면서 그러면서 얻을 것을 다 얻는 네. 이런 최고의 협상가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 현장에서는 힘을 좀 모아주는 게 국익을 위해서 좋겠다.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그렇죠. 국민들이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란 특검의 조사, 김건희 특검의 조사 이게 성실히 응하는 모습 뭐 다 조사 탈탈 털어 조사해 봐라. 내란에 대해서 우리는 뭐 동조하지 않았다. 이걸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분간은 이 기조가 안 바뀌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때리게 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뭐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도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정당 지지도 보면은 뭐 변화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